안녕하세요. 지금이 딱 좋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까지 했던 이역빛을 짓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과 함께 또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이태원 클라스. 자, 보신 분들 계시죠? 이 드라마가 원작이 웹툰이래요. 자, 웹툰이라는 거는 만화죠. 웹상에서 보는 만화. 그래서 이 원작이 만화인데 저는 이 원작의 작가가 누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대사라든가 이런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와 이 책을 잘 조화롭게 믹스를 해서 이 책하고 연관된 부분,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잘 연결을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드라마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아주 멋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박세로이라고. 이 청년이 억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작은 점포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기업을 일궈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와중에서 그 장가라는 그런 그 큰 요식업체 중에서 아주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 기업에 맞서서 그 기업이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청년은 처음에는 그 이태원 거리의 아주 작은 점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아니고 그때는 장사죠. 조그만 가게로.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옛부터.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장사는 뭐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보면 자신의 직원들을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아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어려운 게 있으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거리, 자신의 그 업체가, 자신의 가게가 속해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다른 모든 가게들도 잘 되도록, 그래야지 그 거리가 다 함께 발전하니까. 그래서 모든 다른 가게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 주인공의 가게가 점점 더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게가 잘 되고, 또 음식 경연대회에 출연하게 돼서 또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유명한 가게가 됩니다. 자, 그때 마침 아주 큰 투자업체에서 제안이 옵니다. 자, 내가 거액을 투자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락을 해서 이제 그 투자 제의를 받아들이고 가맹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뭔가 잘 되어 나가는 듯 보였어요. 자, 근데 우리 일이 이렇게 막 순조롭게만 나가지만은 않죠. 자, 어떤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제1투자 업체, 가장 큰 돈을 제안했던 이 업체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려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임대라니? 이게 지금 무슨... 자, 이런 장면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사기당한 장면이잖아요. 사무실에 찾아가 보면 아무도 없고 썰렁하고 빈 책상만 남아있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면 가슴이 철썩 내려앉죠. 아, 틀렸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큰 투자자가 제1투자자가 종적을 감춰버리니까 나머지 작은 투자자들도 다 발을 빼버려요. 이 투자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가맹점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자, 그 장면 보시고 갈게요. 방송난 각인데 사기치겠냐고 그들이 분명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 말이 그 니린 돈이 3억이야 3억. 우리 남편 퇴직금이라고요. 어쩔까? 야,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정말 기분이 참담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술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이렇게 꼭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무튼 마이너스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잘 되거든요. 뒤에 잘 되는 거로 봐서 이 친구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책을 본 우리는 이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이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변화가 생겨요. 어떤 암담해 보이는 상황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안 좋으신 분들이 꽤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확 가져버리면 앞으로 안개가 싹 거치면서 일이 점점 잘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박세로이 군은 절대 마이너스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과 동료들의 힘을 믿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믿었죠. 사실은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료들, 직원들, 그리고 가맹점들까지 다 힘들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긍정적으로 된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외친다? 그래, 이게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야.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 친구는 남 탓을 안 해요. 사실은 이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주인공은 그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점포를 하나씩 늘어나가는 거. 하나 점포를 더 만들어서 잘 되면 또 다른 점포를 만들고 이런 식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안에 들어왔을 때 이 자신의 매니저, 직원 중에 그 아주 머리가 비상한, 근데 나이가 어린 그 매니저가 자기한테 자꾸 푸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장가를 이기겠느냐. 빨리 제안을 받아서, 이런 제안도
늦춰버리면 그런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빨리 제안을 잡아서 수락을 하고 가맹점들을 모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달랐지만 이 매니저, 이 나이 어린 매니저를 믿어줍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난 널 믿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죠. 보통 같으면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리 최종 결정은 자신이 했어도 그때 네가 그렇게 나한테 제안만 안 했다면, 내가 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다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매니저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는 장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리하게 일 벌려서. 그 일 누가 결정했어? 하지만 내가 대표야. 자, 매니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결정 누가 했어? 내가 대표야. 내가 결정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내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탁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내가 나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삶이 돼요. 그 남에게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만큼 그 남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창조했다.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100% 내가 창조했다.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주인공은 또 자신의 믿음대로 더 좋은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제안을 하나 해요. 이 경연대회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경연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해라.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그게 크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라운드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근데 그 장가라는 그 업체, 요식업체의 1위 업체, 뭐 요식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에서 아주 야비하게 이 업체의 부정적인 사실을 기사화시킵니다. 바로 이 업체에서 지금 대표로 나와 있어 요리를 만들고 있는 그 주방장이 사실은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예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해서 아주 이 친구의 인기가 많았는데 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기사화시켜 버리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쟤 트랜스젠더래. 아유, 어쩐지 도마에서 칼 썰 때 막 우렁 차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랜스젠더 주방장이 그 경연장을 도망치듯 나와버려요. 자, 그때 우리 주인공 박세로이 군이 같이 따라가서 어떤 말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말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딴 시선까지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서 주인공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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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도망쳐도 괜찮아. 아니지. 도망이 아니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이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당당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기서 좋은 말 나오죠.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박세로이 군이 중요한 말 하나 아주 좋은 말 하나 했죠.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의 중요도를 높여버리면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점점 더 꼬여버리고 심각해집니다. 이 일을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이 일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점점 일은 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린 좀 더 가벼운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또 좀 진지하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볍게 살고 그냥 나를 믿고 사람들을 믿어주자. 이렇게 그래서 중요도를 높이면 점점 더 일은 심각해지고 중요도를 낮추면 일은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사실 우리가 한 100살쯤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돼서 내일이 이제 죽을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20년 3월에 이런 상황을 내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살이 된 상태에서 그때 그날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상황일까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100살이 됐을 때 다시 이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별일이 아닐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지금 사장이 직원에게 이런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지만 이거를 내가 나에게 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 내면에는 다 아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몸은 어른이 됐지만 여러분 그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 아시죠? 사실 어쩌다 어른인 거예요. 사실은 다 나이 어린 아주 어린 아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아기가 질투도 하고 뭐 괴로워도 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온갖 마이너스적인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친구에게, 이 아이에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오늘 좀 뭐 힘든 상황,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있긴 했지만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지금이 딱 좋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